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코너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막 쏟아져서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일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속보는 정부가 이거 뭐 내일 언제 공개하나 했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검토 보고서 내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IAEA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밝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은 내일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내일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렇죠. 네.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점검 및 현장 시찰당 점검 내용, 그리고 시운전 관련 평가,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의 종합적 결론, 그리고 일본에 제언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에요. 일본에 요구할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정부의 입장은 IAEA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정도가 이제 나왔고,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하고 막 설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실한데 이거 뭐 왜 존중하냐 뭐 이런 등등의 설전도 있었는데 종합적인 입장이 나온다라니까 이제 저는 뭐 앞에 얘기한 뭐 이런 뭐 시운전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언론에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일본 정부의 어떤 입장을 이제 밝힐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좀 궁금한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시민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오염수 방류를 정부가 찬성하지? 한국 정부가? 왜 묵인하고 있지?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보고 요구를 한다든지 뭐 같이 이를테면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뭐 거기 오염수 방류를 하는 거를 한국 정부가 전문가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지 여부가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IAEA가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틀 전에 만났고 그리고 이제 합격증이라고 하는 거를 준대요, 일본에 이거를. 합격의 목걸이를 걸어드립니다. 이런 건가요? 약간 이상하죠. 뭐 합격증, 그러니까 너희 방류해도 된다라는 합격증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IAEA는 우리가 방류를 권고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은 책임 없어 뭐 이런 입장이죠. 책임 없다라는 책임 얘기까지 없어,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합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알아서 너희들이 판단해서 방류하라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조만간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본 정부가 이제 합격증 받으면은 바로 방류를 조만간 결정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올 있는 여름엔 할 상황이었습니다. 거다. 올 8월엔 여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7월 있죠. 이르면 7월 아니면 늦어도 8월에는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130페이지인데 어떤 분이 이게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늘려쓰기가 좀 보인다. 이걸 많이 채웠다. 하지만 채운 내용에 비해서는 보여할 것들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 결론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게 결론인데 그걸 백업하는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개가 나왔죠. 일단은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 보고서를 보니까 알프스 성능 시험이 빠져 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 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그거가 문제 제기가 됐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표지 다음 장에 그러니까 IAEA하고 그 관련국은 이 보고서와 관련된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방류를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냐. 그렇죠. 무책임 뭐 이런 선을 얘기가 그었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 이제 오염수 시료 분석이 아직 안 끝났는데 최종 보고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시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화학 성분 물질을 분석을 하는 거는 3차례 정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적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그리고 IAEA도 그래서 3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차 결과만 나오고 2차, 3차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3번을 하는 게 국제적인 룰이고 그중에 1차만 했는데 지금 2, 3차 나오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지금 최종 보고서부터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2차, 3차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방류를 사실상 이제 방조하는 듯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 보고서의 신뢰성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일본이 7월, 8월에 방류하려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IAEA가 맞춤형으로 좀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시료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문제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답정너나 마찬가지네요. 답정너나 마찬가지로 이 시기까지 볼 수밖에 없죠. 답을 내야 되니까 지금 1차만 끝난 거 가지고 서둘러서 최종 보고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금 내일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토일 사흘 동안 이제 한국에서 머물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국희 원자력 안정위원장 면담. 또 네.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오는 건 아니고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인 쿡제도 요 나라 세 국가를 이제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IAEA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걸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이 보고서가 사실상 거의 누더기가 된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 사무총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을 할지는 좀 미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일정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우리나라 국내 취재진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IAEA가 이 오염수 샘플 관련해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랑 하반기에 보고서를 펴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일정대로라면 뭐 7, 8월 중에 뭐 방류를 하고 그럼 방류한 다음에 오염수 샘플을 분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게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한국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IAEA가 같이 하겠다. 그거를 내용을 이제 그 시료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IAEA 산하의 방사 화학 연구소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이제 각종 설비 다이프스 설비들 시찰을 거기 전문가들이 했었죠.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만에 제가 궁금한 거는 2차, 3차 이 시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중단할 건가 일본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아니면은 2차, 3차도 별 문제 없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IAEA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서도 한 10가지 정도의 핵종은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이 미미하니까 방류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손 하더라도 2차, 3차가 안 끝난 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진행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아니 그 상식이죠. 네. 상식 이거는 뭐 아니 검사를 다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 시험 지금 절차 중에서 몇 가지 다 빠졌는데 합격증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 그거를 샘플을 같이 공동조사를 할 거면 샘플 조사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아직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번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않아요. 원래 왜 이번 여름이었냐면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저장 탱크의 용량이 올해 7월 달에 그렇죠. 이번 달에 네. 다 찬다라는 거였는데 일본의 이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여러 언론사가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원래 하루에 100톤에서 180톤 정도 나왔어요. 이 오염수가 지하수하고 이제 식히느라고 데브리 잔해를 식히느라고. 근데 이게 하루에 90톤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년 봄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단 봄까지 좀 아직 탱크 용량 남아 있으니까 좀 시간을 미루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이제 한 건데 일본 정부는 제가 보기엔 두기 싫은 것 같아요. 그 오염수를 일본 땅에 두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따로 걷도록 하게 하는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이후로 요게 이제 전기요금의 통합징수가 됐던 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낸다라는 겁니다. 그때 통합징수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KBS가 따로 수신료를 거들어 다니면은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는 그때 93년에 수신료 징수율이 53%였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 징수를 하면서 95%까지 올라가고 현재는 이제 99%라서 사실상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수신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치는 거죠. 잘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그게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방통위 시행령으로 이제 분리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KBS하고 한전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보통 맺습니다. 네네. 근데 그 계약이 사실은 내년까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지금 KBS 한전은 지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수수료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이게 한전이 매년 벌어들이는 게 이게 한 600억인가 500억인가 그래요. 이거를 네네. 그냥 이 전산 처리만 본인이 해줌으로 인해서 한전 입장에서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건데 KBS는 야 내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지금 니들이 맘대로 하면 이거 안 돼 그러고 소송 걸겠다. 뭐 이런 상황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네. 전기요금이 보통 관리비 영수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합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리징수할 거냐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좀 제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이번 달부터 뭐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사실은 한 40일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 10일로 단축해 버렸다. 확 줄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달째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최민희 의원이 되게 적절한 인물이냐에 대해서 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얘기는 차지하더라도 정원이 5명인데 네. 지금 3명밖에 없고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3명 중에 2명이 의결해서 이런 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제기될 법도 한데 방통위라는 조직은 원래 그러니까 이게 독임제, 그러니까 장관이나 위원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제 기구예요. 네네. 전체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런 위원들이 숫자가 정족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가 위법이다 아니다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야당 측의 김현 의원이 아예 이거는 답정너다라고 해서 퇴장한 상황에서 그나마 3명 중에 1명 퇴장하고 2명이 이거를 그러니까요. 결정을 해버리는 약간 이제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는 지난 6월 21일 지난달에 이거를 이제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본안 소송까지 지금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신료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를테면은 그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네. 수신료는 걷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통합징수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서 통합징수는 합당하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불법이다 지금 이 방통위 시행령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혼란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분리징수 의결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검사감독 착수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네. 뭐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참 투명하구나. KBS가 끝나자마자 MBC로 바로 오는구나. 뭐 이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감독이 이게 2017년 이후 6년 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방통위는 방문진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걸 시작으로 이제 민법에 근거해서 검사 감독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있겠죠. 방문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영중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예전에 이제 선임될 때 뭐 이런 의혹이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필요하다. 검사 감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방통위는 최근에 경찰과 국세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받아서 이제 방문진 검사 감독도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게 그러니까 총동원령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방통위에서 네이버의 그 뉴스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거든요. 박성중 의원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선일보가 2019년에는 2등, 그러니까 그 언론사 중에서 뷰수가 2등이었는데 최근에는 떨어졌다. 이거 지금 알고리즘 조작한 거 아니냐 네이버.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MBC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정부의 야당 쪽의 언론이 속칭 야당 성향의 정부를 세게 비판하는 언론이 뷰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세게 비판할 때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MBC가 좀 뭐 다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제 세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시원해야 하니까 이게 뷰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단순하게 야 이걸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전제를 거죠. 알고리즘 조작으로 보는 알고리즘 거군요. 조작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모든 그 매체들을 다 별도로 등록을 했어요. 뭐냐면은 네이버에 콘텐츠 제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IT 조선, 조선 비즈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놔가지고 다 나눠놨죠. 다 나눠놨어요. 사실 그게 특혜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조선일보처럼 많이 이렇게 컨텐츠 제휴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계열사들은 다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조금 한마디로 총선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방송가와 이쪽 언론 지형을 좀 손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낯익은 얼굴이 또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사실 네. 어제는 이재호 전 특임 장관이 또 임명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 MB 정권 때 네. 많이 활동했던 분들인데 좀 귀환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MB 시즌 2 정권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중용됐던 분들이 상당히 이제 다시 중용되고 있는데 찍지마 승질나서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유인천 장관께서 예전에. 근데 이게 이제 장관급이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하고 뭐 초대 문체부 장관 뭐 대통령 문화특보 됐는데 지금 이 문화특보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석상으로는 지금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분들을 다 중용을 하고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사실상 내정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데자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말하는 언론 장악, 뭐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근 다시 점화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검토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 모두 백지화시킨다. 라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이게 없겠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이게 늘공들이 문제다.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있었던 통과된 게 시작점과 종점이 바뀐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장관이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어쨌든 땅이 있었고 종점에 원래는 바뀌었는데 바뀐 땅에 근처에 땅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물머리 쪽에 있었던 양서면이 종점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네. 그 밑으로 그러면서 노선이 늘어나면서 공사 비용도 1,000억 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 게이트로 번질 수 있겠다라고 네네. 해서 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민주당도 사실 뭐 고속도로 게이트 TF 꾸리겠다, 뭐 예. 의혹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TF를 꾸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날파리 선동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요새 정치 언어가 너무 좀 자극적이 돼가고 있긴 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게다가 장관인데 이게 여야 뭐 정쟁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인데 이런 말을 좀 하는 게 적절한가도 그렇고 이 사업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된 건데 아, 이거를 그렇죠. 네. 이제 그 지역은 항상 차가 막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두물머리 쪽에 이렇게 별도로 이제 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를 백지화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틀어버리고 이런 방식이 참 맞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도가 이 논란의 땅 외에도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의 땅이 더 있다. 추가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JTBC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예, 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예전에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를 이제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뭐 이제 납부금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뭐 면제를 해서 이게 뭐 특혜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회사가 보유를 했었는데 그 땅이 ESIND라는 데예요. 이제 네. 대행사, 시행 대행사 같은 곳인데 개발회사인데 이게 지금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처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네. 오빠가 지금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땅이 더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 한 2만 평 넘게 조금 있었던 건데 거기에 추가로 있다 보니까 이제 특혜 의혹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교 의원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그거를 했을 때 그때 양평 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쪽에 특혜를 봐주고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 주장한 바로는 이 노선을 이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자기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의 의뢰를 받고 그래가지고 강상면으로 바꿔야 된다. 물론 국회에서 장관한테 질의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어디로 바꾸라 구체적으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 변경에 대한 어떤 근거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전 국회의원이 됐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혹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대표 소식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낙연 대표가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예. 네. 지금 페이스북에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네. 네. 이제 봉화 묘역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묘소 참배를 참배하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간 건데 양산에 간 건데 막걸리를 한 5병 정도 마셨다고 합니다. 예. 낮술이 최고죠. 근데 이제 내용은 나라 걱정 이제 많이 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사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치인들이 예방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앞으로 정치인 안 만나겠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계속 만나고 계셔가지고 계속 찾아오네요. 또. 계속 찾아오니까 근데 매정하게 또 끊지를 못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의사를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좀 해석 투쟁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니까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은 공항에서 딱 내려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붙는 것 같았는데 지금 모양새는 좀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한가해 보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빨리 만나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좀 불안을 불식시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른 민주당의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낙연 대표는 내가 뭐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지금 시기 조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또 뭐 만나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볼게요. 예.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중 미복귀한 사건 이거 재수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동부지검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거 다시 또 들여다보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그러면 매우 구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정도로 뭐가 드러났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혐의를 잡은 것이냐 이거가 좀 이제 근데 뭐 이를테면 권익위에서 전현인 위원장이 있을 때 권익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현희 위원장은 끝났지만은 이제 전현희 위원장을 다시 겨냥하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정치 재개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겨냥하고 뭐 이런 검찰의 액션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휴가 미복귀 사건이 정말로 엄청난 불법이 있는 거를 잡은 건지 이거는 조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재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팩트가 나타난 건지는 좀 앞으로 봐야겠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환의 뉴스탑 김준일 대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